오늘은 저작물의 성립 요건 중에서 창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2조가 정의 규정이라고 했죠. 저작권법 1조는 목적에 관한 규정이고 제2조는 정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쭉 정의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 정의 규정으로부터 저작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여기 창작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창작성이 있을 것, 이런 요건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인간이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할 것.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저작물의 성립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 가장 핵심되는 요건이 바로 창작성인데, 그럼 창작성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창작성은 이 작품이 기존의 다른 작품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창작성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 스스로의 독자적인 정신활동의 소산으로서 산출된 작품이다. 이것이 창작성의 기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의 경우에 요구되는 신규성과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규성이란 것은 이제 새로워야 된다는 개념이죠. 특허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이 새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발명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작권에서 저작물이 되기 위한 성립 요건인 창작성은 신규성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똑같은 작품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기존에 똑같은 작품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작품의 존재를 모르고 또는 그 작품을 존재를 알더라도 베끼지 않았다면 그 작품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나의 독자적인 정신활동으로서 만들어냈는데 우연히 기존에 이미 있던 작품과 동일하다면 그렇다 해도 나는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이제 특허의 경우에는 신규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그 발명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 스스로 독자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어떤 발명을 했다. 그럴 때 나는 기존의 발명을 베끼지 않았으니까 나 스스로 독자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발명이니까 나에게도 특허권을 달라. 허용되나요? 허용이 안 되죠. 특허에서 요구되는 것은 신규성인데 이런 경우에는 신규성이 없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기존에 구름빵이라는 그림책이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그 구름빵이라는 그림책을 전혀 베끼지 않고 나 스스로 독자적인 정신활동을 통해서 그림책을 하나 창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우연히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구름빵이라는 그림책과 완전히 동일하다 해도 나는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작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차이는 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이고 저작권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발명하면 산업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죠. 오히려 산업발전에 역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노력이 중복해서 투자되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비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산업발전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롭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는 이 특허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의 경우에는 설사 기존에 동일한 작품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작가 스스로 독자적인 정신활동을 통해서 창작활동을 하는 그 자체로서 문화는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설사 동일한 작품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차이점 때문에 신규성이 아니라 창작성을 저작권법에서는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창작성은 특허의 또 다른 요건인 진보성하고도 구별된다. 진보성이란 것은 종전에 있던 기술보다 더 진보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종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지만 그 기술이 종전 기술보다 작용 효과가 더 떨어지는 열후한 기술이라면 그 기술을 통해서 산업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특허법에서는 그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종전 기술보다 진보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특허를 받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건인데 저작권에서는 창작성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기존에 있던 작품보다 반드시 뭐 예술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미술적으로 또 음악적으로 더 우수한 작품이어야 될 필요가 없죠. 만약에 뭐 종전 작품보다 더 우수한 작품만이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뭐 모차르트나 베토벤 이후에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성을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창작성이란 것은 종전 작품보다 예술적으로 뛰어나고 못하고 이런 것을 따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그냥 남의 것 베끼지 않았으면 된다. 이것이 창작성의 기본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 창작성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 1995년 11월 14일 세탁학 기술 개론 사건 판결이 나오죠. 자, 이것은 이제 서적에 관한 그 창작성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인데요. 여기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여기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그 2006년도에 우리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전에 저작물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과거 뭐 한 200년도 더 된 그 베른 협약이라는 저작권에 관한 국제 조약이 있습니다. 이 국제 조약에서 저작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가 좀 애매한 그런 창작물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도형 저작물,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되죠. 뭐 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좀 애매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렇게 정의 규정을 2007년도 저작권법 개정하면서 바꾸게 됩니다. 어쨌든 이 종전 정의 규정에서도 창작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창작성을 요구하는 것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자, 이 부분이 핵심이죠. 모방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특별히 예술성이라든가 미술성, 음악성, 문학성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신규성이나 진보성 이런 것과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면은 똑같은 게 있어서 구별할 수 없으면은 저작물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과 똑같은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창작성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반적인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자, 이것은 이제 뒤에 보는 최소 한도의 개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조금 선의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좋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 뒷부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대법원 2005년 1월 27일 판결이 있죠. 이 판결에 보면은 이건 이제 설비 제안서 도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지하철 역사 안에 들어가는 화상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설계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지하철에 들어가는 화상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도를 인천 지하철 설계도에서 모방했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이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 두 시스템을 설계한 그 회사는 각각 다른 회사인데 둘 다 우리나라에서 참 굴지의 대규모 건설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설계 비용만 한 뭐 5, 60억 되는 그런 아주 대형 설계 도면 사건이었습니다. 워낙 사건이 큰 사건이어서 민사, 형사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둘 다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02도 965 판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판결이죠? 형사 판결이죠. 우리 형사 판결은 고노도 하는 이제 오모음으로 나가고요. 민사 판결은 가나다 이렇게 아모음으로 나가죠. 그래서 민사 1심은 가, 민사 항소심은 나, 민사 대법원 판결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형사도 1심은 고, 2심은 노, 대법원 3심은 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어떻게 판결했냐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여기까지는 앞에 본 세탁학 기술 개론 사건과 거의 똑같죠. 그런데 이제 뒷부분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탁학 기술개론 사건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마지막 부분을 판결에서 제외를 하고 이 부분을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 즉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결에 비추어서 그러면 창작성이란 뭐냐 하면 창작성이란 것은 두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한다. 첫째는 독자적인 작성, 즉 남의 것을 안 뱉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조적 개성, 창조적 개성이란 것은 최소 한도의 개성이란을 말하는데 최소 한도의 개성이란 것은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면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성은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독자적 작성, 좀 남의 것을 안 베꼈을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창조적 개성, 다른 말로 하면 최소 한도의 개성, 그리고 그것은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지 않을 것, 이 두 가지를 요소로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갖추어지면 창작성이 있다고 하고, 창작성이 있는 콘텐츠가 바로 저작물로 성립되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